안녕하세요. 태사장입니다. 제품 개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품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품 개발을 직접 해보시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서 해결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좀 정리가 되나 싶으면 전에 해결했었던 문제가 다시 재발되기도 해요. 이 과정들이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일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깔끔하고 부드럽게 한 번의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와,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겠다 싶을 때쯤 돼야 정리가 돼서 제품이 출시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죠. 근데 제품 개발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간다고 했을 때 방향이 정확해야 짧은 거리로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개발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개발을 하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나?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설계 실수입니다. 이건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개발자를 쓰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뭐 아무리 숙련된 엔지니어라고 할지라도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중에 발생하는 실수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원인은 기획의 실패입니다. 성능이나 디자인을 다 결정해서 개발에 착수를 하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품의 성능 같은 부분은 시제품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예상을 해서 스펙을 결정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발하면서 만든 샘플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정도 성능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제품의 스펙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개발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봤더니 디자인 선호도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제품일 때 검토를 충분히 못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봤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도 당연히 수정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마지막 원인, 이게 참 난감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개발의 숙명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냐면 설계를 한 대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설계한 대로 죽어도 제품이 안 나와요. 저야 직업이 제품 개발이고 워낙 많이 하기도 해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제품 개발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설계는 이렇게 CAD 프로그램으로 하거든요. 보이시죠?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의 형상을 그립니다.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오차 없이 정확하게 딱딱 그려집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인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완성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금형업체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금형 설계를 해요. 아까 설계했던 제품의 모양이 찍혀져 나오는 틀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형 설계를 하려면 꼭 필요한 금형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처음 설계했었던 제품 데이터와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설계 과정으로 만들어낸 이런 데이터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그래픽일 뿐입니다. 이건 최종 제품의 형태를 예측하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 데이터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입니다. 얘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이 데이터를 현실의 세계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금형을 깎아서 만들면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된 장비가 금속을 깎고 전기로 지지고 이렇게 해서 금형을 만들어줘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설계처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정교한 장비를 동원해서 금속을 깎아낸다고 해도 오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형상은 아닌 거예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오차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금형을 보시는 것과 같은 생산 장비에 걸어서 만들어냅니다. 제일 흔한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예를 들어볼게요. 플라스틱을 열로 녹여서 금형에 밀어 넣은 다음 식혀서 뽑아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많은 오차가 생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의 날씨, 그러니까 뭐 온도, 습도에 따라서 사이즈도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플라스틱 용액을 밀어내는 힘과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외관의 품질이나 사이즈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런 공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런 사출이라는 공정에서 나오는 불량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저보고 얘기해 보라고 해도 2시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세 번째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제품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단계의 오차가 계속 누적이 되고 결국 처음 설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긴 한데 뭔가 조금의 차이점을 가진 그런 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개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설계한 대로 제품이 나오면 불량의 90%는 다 사라질 거다. 이게 정말 딱 맞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하면 이런 오류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떤 슈퍼맨이 오더라도 설계와 100% 동일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제품 개발 중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원칙은 뭘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품 개발을 한다는 건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형을 제작해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외관이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죠. 그랬더니 디자인을 조금 수정하거나 아니면 생산 시간을 조금 늘리고 비용을 추가하면 해결이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디자인이냐 생산 단가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요구하는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품의 구조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구조 변경을 검토해 봤더니 디자인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특수한 생산 장비를 하나 사서 후처리를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해요. 이건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거기다 비용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처음 겪어보면 그야말로 멘붕이 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것 뿐이고요. 결국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품 개발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 이런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항상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정체성이 뚜렷한 제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품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제품의 개성입니다. 어떤 제품을 보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아이폰이다 라고 하면 비싸지만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한두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는 특징, 이런 게 제품의 개성이고 정체성이거든요. 이걸 결정짓는 요소 세 가지는 성능, 디자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품의 성능을 올리려고 하면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멋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려고 했더니 이게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가격을 내리려고 시도를 하니까 디자인을 약간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할지 미리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게 모두 이 세 가지 요소와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것도 포기를 못하고 다 욕심을 내다가 갈팡질팡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되게 되면 처음에는 개성이 뚜렷했던 매력적인 제품이 점점 정체성을 잃게 되고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제품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결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개발하는 제품은 뭐가 최우선 가치인지 이 순서를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드는 제품은 무조건 디자인이야.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난 이 디자인 디테일을 꼭 살려야겠어.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능, 가격, 디자인, 이 세 가지 요소의 가치 판단 순서를 반드시 정해 놓으세요. 그래야 개발 과정에서 제품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시죠?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토로라 레이저라는 휴대폰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 엄청났었죠. 제가 개발자로 있을 때 이 제품 출시 때문에 제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구 개발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슬림. 지금 봐도 정말 이게 소름 끼치는 단어거든요. 갑자기 이 슬림이라는 디자인 키워드로 대박을 쳐버려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품이랑 똑같은 두께의 제품을 3개월 안에 만들어내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레이저 휴대폰을 가져다가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의 품질 기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만약 우리 회사가 개발했다면 출시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두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품질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지만 모토로라는 그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디자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제품의 정체성은 이 디자인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능과 품질이라는 가치를 조금 손해보는 선택을 과감하게 해버린 거죠. 그런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제품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으로 개발하고 싶으시다면 일관되고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능, 가격, 디자인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제품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치 판단의 순서를 꼭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처음 경험하는 제품 개발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캐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